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첼시 대 브라이튼. 자, 우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 팔머, 그리고 이제 넬라, 그리고 토신, 그리고 코렐, 그리고 포파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좀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솔리마치, 그리고 하인세루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제 3경기 연속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며 무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3부 리그 팀인 이제 링컨시티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원정 경기를 좀 치르다가 이제 오랜만에 홈으로 돌아와 이제 경기를 좀 치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첼시가 오랜만에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그만큼 확실히 홈에서의 좀 경기력은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좀 크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라이턴 역시 직전 컵 경기에서 3부 리그 팀인 이제 반질리 상대로 이제 6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대체로 이제 득점력이 좀 좋으면서 좋은 그런 공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 브라이턴이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첼시가 그래도 홈에서 점유율을 비교적 더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환 속도가 좀 빠르면서 공격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빠르게 전진해 좀 속공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역시 그런 좀 브라이턴을 좀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역시 지금 수비가 많이 수비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첼시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두 팀 다 확실히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좀 경기로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2경기 연속 이제 브라이턴이 이제 첼시 상대로 이제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그 2경기 모두 이제 브라이턴이 홈에서 승리를 좀 거뒀었고, 그리고 되려 원정에서는 첼시 상대로 이제 4연패를 좀 거두는 중으로, 홈 첼시 상대로는 브라이턴이 줄고 이제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이 이제 컵 경기와는 달리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정에서는 연패를 좀 거두고 있고, 이제 홈과 비교했을 때 이제 원정 브라이턴의 경기력 및 공수 밸런스도 이제 리그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브라이턴의 리그 원정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 아무리 지금 전력 누수가 큰 첼시라고 해도 그래도 오랜만에 좀 홈으로 좀 돌아와 경기를 좀 치르는 그런 첼시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확실히 좀 첼시가 이런 좀 전력 누수로 인한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현재 좀 리그에서의 그런 브라이턴의 그런 원정 퍼포먼스는 좀 생각 이하로 이제 기대 이하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는 저 중점적으로 봐서 요거는 첼시 사이드로 좀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게다가 이제 홈 첼시와의 좀 상성에서도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로 접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첼시나 이제 브라이턴 모두 어느 정도 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요소가 더 있는 경기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즈 대 본머스. 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좀 거두며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득점력이 좀 저조하다가 직전 울버햄튼전에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며 어느 정도 공격 사이클이 이제 올라올 좀 조짐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부분 또한 이제 리즈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다가올 수 있다고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거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제 본머스가 그렇다 할 득점기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그 직전 뉴캐슬전에서는 본머스가 원정 양인 이제 홈인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보다 이제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공격력을 좀 보였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리즈가 지금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본머스 역시 최근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실점이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플레이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경기 약간 좀 양상을 좀 봤을 때는 두 팀 다 뭐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홈 리즈나 이제 본머스 모두 수비 조직력이나 좀 리커버리가 이제 생각보다는 꽤 좀 좋기 때문에 수비에서 안정감을 좀 보이며 어느 정도 잘 좀 커버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오늘 또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좀 있는 경기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전력 면에서는 본머스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리즈가 홈에서는 거의 뭐 8개월 가까이 진 적이 없을 만큼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홈 리즈를 본머스가 파헤치기는 이제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리즈가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2점차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든 점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본머스가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경기가 좀 될 수도 있고 이제 리즈가 이제 홈에서 좀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면서 계속해서 홈에서의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이제 높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리즈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 할게요. 네. 이제 리즈가 뭐 반년 이상 이제 반년 넘게 지금 홈에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그래도 이제 홈 리즈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벌리. 자, 현재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마르무시, 그리고 쉐르키, 그리고 와이튼, 그리고 이제 후사노프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야코브룸 라르센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주축 이제 공격진이 이제 좀 결장 중인 그저 벌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맨시티가 이제 최근에 맨유와 나폴리를 연달아 꺾으며 어느 정도 반등에 좀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괜찮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아스날한테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맨시티가 이제 이길 수도 있었던 좀 경기였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되려 이제 무승부로 좀 끝난 게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더 이제 아쉬웠을 만큼 직접 뭐 아스날 정연에서도 나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물론 뭐 이제 선취골을 좀 넣은 이유는 너무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서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후반 추가 시간 전까지는 잘 좀 먹혀들면서 실리적인 좀 결과를 좀 만드나 했지만 결국 막판에 아스날한테 좀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무승부로 좀 마무리가 되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최근 좀 맨시티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접 뭐 컵 경기에서는 3부 리그 팀인 뭐 카디프 시티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좀 굴욕을 좀 맛보기도 했어요.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벌리가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전들한테는 적절한 휴식을 잘 줬다고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맨시티가 뭐 벌리 상대로 중원을 좀 장악하며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 벌리는 맨시티의 그런 중원 압박에 밀려 자연스레 좀 라인을 좀 내리며 버티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면은 뭐 전형적인 뭐 탑독 대 이제 언더도의 좀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만큼 이제 맨시티가 좀 주도하는 경기로 이어질 수가 있고, 확실히 좀 그러면 이제 맨시티가 좀 벌리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도 이제 길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리가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두 경기 연속 지금 3실점을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 조직력이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이며 이제 대응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맨시티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꽤 커 보여요.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원정에서 뭐 벌리가 좀 수비도 흔들리면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좀 맨시티가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이제 벌리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하면서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라고도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벌리가 뭐 지금 원정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뭐 홈에서 노팅엄 상대로 이제 비기긴 했는데, 그 경기에서도 이제 노팅엄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허용하면서 최근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내용은 썩 좋지는 못하다. 그만큼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지금 종종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벌리가 좀 최근 좀 수비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원정 수비는 지금 실점이 많을 정도로 이제 안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맨시티가 이제 우세하다는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맨시티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건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승의 마인승. 자, 그리고 3.5 기준은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요 어느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썬더랜드 경기. 자, 우선은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베티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전환된 후 이제 첫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은 안 좋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이제 뭐 벌리전을 좀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제 여전히 좀 승리가 없다 보니까 좀처럼 이제 혈이 좀 뚫리지 않고 있는 현재 좀 노팅엄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상대로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점골을 넣으며 이제 무승부를 거둬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비록 좀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좀 생각보다는 꽤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현재 좀 썬더랜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이 경기도 한번 좀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초반부터 노팅엄이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가 있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이나 좀 세트피스 위주로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더 이제 적극성을 좀 띌 팀은 노팅엄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다만 이제 일주일 가량신 썬더랜드와 달리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3일 전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그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스페인 원정에 좀 스페인으로 이제 좀 다녀왔기 때문에 현재 좀 노팅엄의 그런 좀 피로 누적은 더더욱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잉글랜드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동 거리에 따른 좀 피로 누적이 더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에너지 레벨에서 좀 노팅엄이 다소 좀 밀릴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된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노팅엄의 그런 플레이 특성상 이제 활동량이 많아. 이제 가뜩이나 에너지 소모가 큰데, 최근 이제 유로파 리그까지 좀 포함한 일정으로 인해 더더욱 이제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노팅엄의 활동량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좀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경기는 좀 가면 갈수록 이제 썬덜랜드가 에너지 레벨에서 더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썬덜랜드 입장에서는 뭐 초반에는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서서히 좀 노팅엄의 좀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쯤에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이면서 이제 몰아붙일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 좀 고려했을 때 현재 1.6대 그런 노팅엄 사이드를 보기는 뭐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는 경기라고 좀 봐서 저는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 노팅엄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큰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썬덜랜드 프랭스 쪽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이게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썬덜랜드 프랭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라이프치. 자,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다소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돌문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좀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거저 볼프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어요.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그리고 시즌 극초반보다는 그리고 이제 시즌 극초반부터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좀 킬른 상대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기세가 좀 물오른 그리고 좀 킬른까지 좀 잡으면서 이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좀 라이프치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는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일단 뭐 초반부터 라이프치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자,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좀 라인이 올라간 라이프치 상대로 이제 뭐 침투나 뭐 역습 전개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레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자주 보일 수 있는 좀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볼프스가 최근에 3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 이제 승이 없는 3경기 모두 경기 내용이 썩 좋지 못했을 만큼 현재 경기력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경기력이 물오른 이제 라이프치히와 어느 정도 좀 경기력 차이가 이제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뭐 전력이나 이제 흐름,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 등 라이프치히가 더 우세하다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라이프치히 저는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라이프치히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어 기준점이 3.5는 솔직히 좀 높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볼프스와는 달리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3.5 기준은 그래도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뭐 2.5면은 모르겠는데 3.5는 솔직히 뭐 언어 기준점이 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이제 기준점 대비 언더까지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자, 마드리드 더비 이제 매치입니다. 자, 우선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마다 그리고 카르도소가 이제 결장.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놀드
그리고 루디거, 그리고 맨디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현재 좀 큰 상태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라요 상대로 후반 막판에 역전골을 좀 넣으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고, 이로 인해 이제 홈 연승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마가 물론 뭐 한 달 전보다는 공격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적인 경기력은 기대보다는 다소 좀 미흡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대체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라요 상대로도 이제 두 골이나 좀 허용했을 정도로 여전히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 그런 좀 꼬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꼬마 입장에서는 빨리 좀 수비를 좀 개선하는 게 어느 정도 또 급선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까지 리그 전승 중으로 단독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6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꾸준히 좋은 득점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레반테 상대로 이제 4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좀 대승을 좀 거두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좀 이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좀 레알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팀 다 현재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꼬마나 이제 레알 모두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며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이제 양 팀이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뭐 이제 뭐 달리 말하면은 뭐 양 팀 다 뭐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다. 요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수비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레알에 비해 꼬마의 수비가 훨씬 더 불안정하고, 요즘 꼬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 리커버리가 안 좋다 보니까 스피디한 공격에 대처가 잘 안 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스피디한 공격이 좀 대처가 잘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비교적 이제 꼬마의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좀 경기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이제 꼬마가 이제 음바페나 이제 비니시우스를 좀 제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확실히 좀 꼬마의 그런 좀 수비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레알이 좀 더 이제 손쉽게 좀 공격을 좀 풀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도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번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레알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리그 전승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정 점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레알 마드리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빌바오. 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니코 윌리엄스를 좀 비롯해 이제 공격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그쪽 빌바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이제 페이스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세비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원정에서의 무승 행진도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래 뭐 챔스 경기에서 토트넘 상대로 좀 패배는 했지만 그래도 이후에는 전승을 좀 거두면서 다시 이제 반등할 모먼트를 만든 그건 좀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1무 4패로 심각한 부진을 좀 겪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주축 코어들이 대거 빠진 그런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저조한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초반부터 이제 페이스가 상당히 안 좋은 그렇죠. 현재 좀 빌바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공격 전개 및 볼 배급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이제 상대 팀의 그런 파이널 서드 진입에 더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효율적인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공식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빌바오의 좀 최근 4경기 중 총 한 골밖에 못 넣었을 정도로 이제 득점력이 많이 지금 침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 골을 좀 넣은 경기도 이제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좀 원정 지로나 상대로 이제 넣은 좀 골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오히려 뭐 수비가 안 좋은 거좀 원정 지로나 상대로 이제 한 골밖에 이제 못 넣었을 정도로 현재 좀 빌바오의 그좀 공격이 많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를 좀 이제 보여주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빌바오와 달리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안정적인 만큼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아레알이 뭐 현재 좀 빌바오에 비해서 이제 공수 방면에서 더 우세한 좀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비아레알이 좀 홈에서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이제 많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좀 양 팀의 좀 흐름이나 뭐 경기력에서의 좀 차이가 크고, 그리고 지금 빌바오의 침체 및 그리고 이제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지금 비아레알의 홈 강세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비아레알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EFL 챔피언십 경기 중 이제 옥스퍼드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이제 강등을 좀 당한 이후 이제 챔피언십에서도 굉장히 좀 부진을 하고 있고, 특히 좀 조직력이 많이 좀 무너졌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지금 시너지가 안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좀 경기력 좀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지금 부진하고 있는 그래도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는 그래도 홈 옥스퍼드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옥스퍼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옥스퍼드 프렌스 쪽 보는 경기, 네,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프레스턴 대 브리스톨 시티 경기, 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브리스톨 시티의 프랜승 쪽을 보거나 안 그러면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칼리아리 대 이제 인터밀란. 네. 자,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인터밀란 승쪽 보는 경기. 자, 다만 지금 칼리아리의 좀 최근 이제 연승으로 인해서 이제 페이스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뭐 리그 일정도 리그 일정인데 뭐 이제 좀 챔스까지 좀 이제 좀 치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칼리아리에 비해서는 이제 일정이 많이 좀 빡세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 체력적인 좀 저하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인터밀란이 원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뭐요 경기를 만약에 이제 인터밀란이 좀 이긴다고 해도 칼리아리 상대로 지금 원정에서 대승까지 할 거다라고는 좀 많이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한번 네, 핵무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는 거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봐서 인터밀란 승은 보제 한 1점 차 정도의 좀 승 쪽 한번 좀 보는 경기로 봐서 한번 핵무 도전하는 경기로도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